안녕하십니까. 검단 스마트 도시 리빙넷 워크샵 2차 진행 중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도시,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서비스, 그 다음에 리빙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번 발대식 때 저희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남강호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티와 그러한 사례들, 그 다음에 리빙랩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거, 아니면 해외 사례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면,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영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유튜브에서 올라온 영상 기반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상 자료 보면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예, 우선은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총 5가지의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사고들 또는 뭐 이슈들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폭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옹벽이 무너짐 아니면 또 자동차에 대한 차량 정체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도시가 개발이 되어지고, 함에 따라서, 다음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림에 따라서 도시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에 대한 통제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스마트 서비스의 한 분야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모두까지는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도시들을 스마트 시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 시티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때까지 없던 개념이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낯선 개념이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SF 영화라든지 떤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는 이제 2000년도에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2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안경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행할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안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영상들이 합성이 되면서 정보를 전달받는 것들이 영화 속에서 2000년대에 나왔는데 실제로 2016년도 구글에서 구글 글래스라는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연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직접 꺼내지 않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영화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나온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면 주인공이 그 도시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영상을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전혀 터치라든지 그런 거 없이 손의 제스처를 이용해 가지고 작성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 현실에서 이미 CCTV를 통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관제센터 또는 통합운영센터라는 명칭 아래에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이제 방법 관련 것들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또 동일한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보시면서 사람들 눈동자가 지금 반짝반짝 하시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풍수인식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광고들이 이런 상점에 설치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홍채인식을 통해서 바로 교통비가 결제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물론 현재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데에서는 홍채 인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쓴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걸로는 요즘 핸드폰에서 지문으로서 로그인을 한다라든지 결제를 한다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전에 공인인증서 번호 누르고 은행에서 뱅킹하는 것보다 아주 편리한 생활들이 하고 계시죠. 또한 앞쪽에 나와 있는 사용자 맞춤형 광고가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우리가 쇼핑했던 정보들을 어느 정도 수집을 해놨다가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그러한 상품들로 해서 추가 광고 페이지들이 생성이 돼서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그러한 분야의 광고들이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런 스마트 시티가 도시의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영화라는 것 통해서 많이 보여줬던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 그러면 스마트 시티란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다음 영상을 가지고 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제 UCC에서 이제 이런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래서 스마트 시티란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는 거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낸이에요. 저는 스마트 시티에 살고 있죠. 이 도시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헛! 우린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강물도 깨끗하게 만들었죠. 낡은 주택은 태양열 주택. 저기 저 여성분 길을 잃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학교에 가고 싶은데. 스마트 학교는 여기서 왼쪽 방향입니다.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주세요. 스마트 학교에 도착했어요. 스마트 시티에는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 응급 상황. 호수공원역 상상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댄! 전 댄의 아내 제시카예요. 제시카. 오, 댄! 사람과 도시가 연결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 스마트 시티. 예. 이런 영상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처럼 이런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저 영상에 있듯이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명칭이 나오기 전에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명칭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이런 관제
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으로서 이러한 스마트 도시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명칭으로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크게 바뀌게 됐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들은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자라는 어떠한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명칭이 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옥상에 대한 녹화 아니면 수질에 대한 관리, 수질 관리, 뭐 태양력 발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뭐 와닿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열을 낮춘다라든지요. 아니면 태양광 패널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해서 뭐 이것도 결국에는 화석이라든지 화석연료라든지 아니면 핵 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서 좀 더 안전한 생활 아니면 더 좋은 대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사고가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연동된 응급처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도시들이 작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스마트 도시는 어떤 것들로 해서 구축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루어지느냐.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마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각 지자체에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리빙랩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빙랩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구축 사례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리빙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도시 최초로 세종에서 리빙랩이 도입됐는데 1년여 만에 결과물이 도출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자 지금 차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음성 안내도 이어집니다.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동시에 차량의 현재 속도가 전해지고 바닥에는 불빛이 전멸돼 안전 운전을 유도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도 시청각 신호를 통한 안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밤에 건너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사람이 다니는 게 보이지 않았는데 더 안전하고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된 건 리빙랩을 통해서입니다. 리빙랩은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주민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신기술로 풀어가는 새로운 도시관리 모델로 신도시 최초로 세종시 도담동에서 시범 도입해 4개의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동시에 옆 전광판에 수치를 표시해주는 고정형 장치 2개가 마을 공원에 들어섰고 이보다 작은 크기로 거리 곳곳에서 색깔과 앱을 통해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간이형 장치도 25개의 지점에서 설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아이템을 발굴해 제안했고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도출했으며 공공기관은 행정적, 전문가 그룹은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공이 시민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이제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에 나왔듯이 세종시에서 이루어졌던 리빙랩을 통해서 4개의 구축 사례가 이루어졌던 것들이고요. 시민들이 직접 이런 문제 발굴부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의 구성까지도 같이 토론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한번 보시도록 하죠. 무인 항공기 드론의 활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 안전을 확인하는 정찰 활동에 무인기가 투입됐는데요. 물에 빠진 피서객을 발견하면 구명 튜브를 투척한다고 합니다. 조정호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피서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피서객들이 폭염을 피해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성 해파리 출현과 역파도 발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해운대 상공에서 촬영한 이 영상은 민간수상구조대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부산시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하나로 민간과 손잡고 공중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확인하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무인항공기 2대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항공순찰을 합니다. 현재 구조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인데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입수의 현황이나 이완유 사항들을 모니터로 전송해 준다면은 안전조치나 인민구조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무인 항공기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물놀이객 구조에도 활용됩니다. 물에 빠진 피서객을 발견하면 무인 항공기에 탑재된 구명 튜브를 하늘에서 투척합니다. 네, 저희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기술로 다 개발한 제품이고요. 기존 중국산 드론하고의 큰 차이점은 저희 이제 LTE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드론들을 중앙 통제소에서 다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시스템입니다. 부산시는 무인 항공기로 한 달간 피서객의 안전을 확인하는 활동을 벌여 실효성이 확인되면 내년에 다른 해수욕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조정호입니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부 주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사업이고요. 부산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문제 이슈 발굴부터 시민 참여하신 건 아니고요. 아이템이 선정된, 그러니까 드론을 통해서 해안에 대한 순찰, 인명 구조, 그 다음에 상황 감시, 뭐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해진 상태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품들의 어떤 사용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민은 실제 이걸 사용하신 119 쪽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실 쪽. 그런 쪽에서의 어떤 수요자 입장의 어떤 니즈들을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검증 테스트 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졌던 사례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국토부 사업이었던 스마트 시티 챌린지를 통해서 영종도 쪽하고 몇몇 지역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 사항들을 시민들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서비스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할 때 해당 버스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지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다라든지 내리는 사람이 없는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면서 좀 더 빠른 경로로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보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말고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뭐 잠시 횡단보도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교통에 관련된 횡단보도 관련 쪽 이야기, 그 다음에 홀로그램이라든지 VR, AR,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MR이라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 그 다음에가, 뭐, 한 개 정도 더 있는데요. 그거는 보시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서 소개할 서비스들은, 현실에서 지금 당장 구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위 자체를 제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 잠시 문구에 나왔듯이 캠페인적인 요소가 더 강한 겁니다.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해왔을 때 그 브레이크 소리를 들려주고 그때 놀라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단횡단을 통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놀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하게 해줌으로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몽 쪽의 어떤 것들도 스마트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거는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횡단보도고요. 여러 가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맞춰 가지고 이러한 도로에 대한 시그널 표시들 또는 횡단보도의 노출 표시들이 유동적으로 변해지는 것들이죠. 뭐 갑작스레 도로로 침범을 한다라든지 그런 침범을 했을 때 차량들한테 알려준다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실험실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도로 노면이 전부 다 이렇게 전광판처럼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정말 실험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올 거는 이제 가상에 대한 가상 영상들이죠. 홀로그램, AR, VR, MR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점에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상품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앞에 영화 속에서 나왔던 것들 보면 나왔던 것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사용자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상점의 물건들 홍보하는 것들이 디스플레이가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상점 디스플레이가 실제 물건들을 얹어 놓는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물건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 취향에 보시는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계속 변경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좀 더 리얼리티가 있는 이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요거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 도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being in a historical building. 자, 그다음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관광에 관련된 것입니다. What happened there? What was it like? At Kansas City's Union Station, you no longer have to wonder. 유니언 스테이션이라는 역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고들을 지금 이제 MR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관광 앱인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 포켓몬 옛날 게임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현실 세계랑 가상에 만들어진 그래픽들을 합성을 해서 여러 가지 장소들을 쳐다봤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볼 Walt 수 Disney. 있는 관광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rnest Hemingway. Soldiers of World War I. The Union Station Massacre, and more. Living history at Union Station. 지금 보셨던 관광객 같은 경우는 유니언 스테이션이라는 한 군데 장소에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컨텐츠로 다루는 관광 앱이었다면 도시 전역을 이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해서 관광 앱으로서 만들었던 사례의 예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촬영이 되었던 곳들의 장소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MR 통해 가지고 MR 기법으로 영상과 자기의 실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볼 수 있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미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앱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AR, VR, MR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서비스.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것처럼 글래스, 그러니까 고글 같은 것을 착용하고 이런 믹스드 리얼티 MR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そうですね.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two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isha, what do you think? I think if we had 330, maintaining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Excellent. This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and in turn, changes the world we see. These numbers are looking great, actually. There's promise in the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humb.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Excellent. Slowly bring A the arm world down. where technology enhances, not limits, humanity.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을 이렇게 현실과 합성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비가 안경 같은 게 있죠. 그거를 이제 고글 형식 같은 것을 쓰고 하시는데 여기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개발된 홀로렌즈 2라는 장비를 써가지고 실제 지금 현재 가능한 것들과 조금은 아직은 안 되는 것들이 뭐 섞여 있는 그런 컨셉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다재간의 이제 화상회의를 이제 믹스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같이 모여서 현실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것들처럼 보이게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다른 원격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진 않고, 아직까지는 이제 아바타 형태로 해서 다재간 회의라든지, 그러면서 아까 건축물에 대한 모형들을 같이 토론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부품들을 입체적으로 띄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하고 검토하는 그런 것들까지는 현재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리빙랩들을 하고 이렇게 가상회의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좀 화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서로 간에 소통한다. 그 다음에 조금 비접촉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영상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널리 보급이 된다라면 좀 더 이런 온라인 리빙랩 같은 것들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raffic to speak? 자, 마지막 소개 영상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개별 단일 서비스들을 이야기했다면 종합적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번 보고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Do you think it's possible 드리도록 for 하겠습니다. devices to automatically deliver important, often life-saving data to those in charge? Can you imagine an ambulance that gathers critical information before arriving at the hospital? And that a patient could be examined before he even enters the emergency room, saving precious time for the patient and his family.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대충 흘러가는 이야기를 뭐 눈치채셨겠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응급차가 오고 응급차 안에서 간단한 시술이 일어난 다음에 병원에 환자 이송, 그 다음에 가족에게 그러한 연락까지 되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도록 하면, 자, 이분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죠. 그때 누가 신고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에서 자동으로 사고를 인지를 하고 이런 앰뷸런스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런 자동화된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 거고, 앰뷸런스가 이제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최적 경로를 알려준다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호 체계까지도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신체 정보 같은 것들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가지고 정보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은 치료 정보라든지 그 중간에 이동하면서 왔던 정보들은 또다시 병원으로 전달이 되는 것들이, 그 다음에 그런 개인적인 정보 통해서 가족에게 전달이 연락이 가는 그런 복수적인 서비스들이 지금 하나의 사건,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마지막에 보여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스마트 서비스 하면서 이야기들이 하다 보면 각각 개별 제품, 개별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정보를 받을 일들이 있으실 건데, 실제로는 도시라는 것들은 각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편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모든 것들이 그러한 처리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활동하는 것들은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서 좀 더 영리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영상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까지는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나가는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리빙랩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리빙랩 사례에 있던 건너유라는 소개와 그 다음에 과연 리빙랩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 두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대전에서 이루어졌던 징검다리죠. 강변에 있었던 징검다리.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징검다리 이용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줄 모르고 왔다가 다시 되돌아간 상황들을 불편한 점이라고 발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결했던 내용들을 보면 CCTV와 그 CCTV 화면을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 두 개로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서비스라는 것들이 아주 대단한 최신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빙랩에 대한 소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죠. 리빙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빙랩이 여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사회혁신의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리빙랩을 도입했습니다. 리빙랩은 우리말로 생활실험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발상과 접근법으로 혁신적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입니다. 삶의 현장이 실험실이니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실험의 참여자이자 설계자이고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주체입니다. 최근엔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더해지면서 리빙랩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리빙랩 공동체인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는 리빙랩의 필수 요소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사용자, 즉 시민의 능동적 개입, 실제 생활 세계에서의 실험실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 공동 창조. 여기에 더해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술의 활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서울시 서울혁신파크는 리빙랩 사회혁신 실험 내가 바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 공모를 벌여 모두 6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금천구 독산 사동에서 진행된 독점에서 공유로 행복주차 골목 만들기 실험은 리빙랩의 좋은 사례입니다. 골목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6월 금천구 독산 사동 주민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행복주차 주민위원회를 꾸리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금천구 시흥대로 126길 골목을 생활실험실 리빙랩으로 정했습니다. 주차구역마다 센서를 설치하고 골목 입구엔 주차 정보를 보여줄 전광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실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골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나 골목을 지나는지, 몇 대나 주차를 하는지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며 설문조사도 벌였습니다. 그렇게 2달을 매달린 끝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14명 중 13명이 실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이제 시흥대로 126길 골목길 주차구역엔 날마다 머무는 차들의 색이 바뀝니다.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던 풍경도 사라졌고 골목을 지나는 차들의 수도 30%나 줄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골목에 작은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리빙랩이 만든 작은 기적입니다. 우리 사회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통, 쓰레기,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노동, 그리고 먹거리와 주거의 문제 등 시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제안하고 생활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가며 더 나은 해법을 찾아 나가는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 리빙랩이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예. 마지막 영상까지 이제 보셨고요. 제가 이런저런 리빙랩에 대한 설명 드리는 것보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화된 것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가 이제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정의,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낯선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 참여 방식인 리빙랩에 대한 것까지 전반적으로 영상들을 통해서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쉽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